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질문을 제가 한 10개 정도 던져보고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10개 질문이라고 하면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중 어느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미래가치는 어떠할까? 용산공원의 미래가치는, 그리고 압구정동 재건축의 미래가치, 성수 전략정비, 그리고 한남뉴타운의 미래가치, 그리고 한남뉴타운의 남산 수월길 층고 경관 관리는 완화될 수 있는가?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의 미래가치는 어떠한가? 한강맨션의 미래가치는 어떠한가? 또 서울에서 가장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훌륭한 지역은 어디일까? 이 정도의 질문을 한번 던져봤는데 어떻게 인공지능은 답변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중 어느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 좋은가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구글의 바드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제미니라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제미니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모두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지만 각 지역마다 특징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목표와 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남구의 장점은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높은 수준의 주택 가격과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고, 주요 교통 중심지와 대형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명품거리와 유동인구가 많아 상권 형성이 되어 있고, 교육 환경과 브랜드 가치가 좋다라고 하고요. 단점 측면에서는 이미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투자 진입 장벽이 높고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 측면에서는 장점이 강남구와 접하고 있으며 반포, 방배 등 잠재력 있는 개발 지역이 존재하고, 서울대학교와 서초구청역 등 교통 인프라가 좋다라고 하는데 서울대학교는 아니겠죠. 서울대학교는 이제 관악구 쪽이겠죠.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주택 가격, 이것도 잘못된 말이겠죠. 강남구 대비 투자 매력도가 높다. 그 다음에 단점은 강남구만큼의 상업시설 및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다.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용산구는 장점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로 인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고, 한강공원, 서울역 등 주요 시설과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고,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아 임대 수요가 꾸준히 존재한다. 단점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실제 사업 추진 및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소요가 된다. 이 정도로 이제 답변을 받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미래가치는 어떠할까 질문을 던져봤는데,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미래가치는 높다고 전망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미래가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요. 긍정적인 요소로서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고, 여기 보시면 2030년까지 총 7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0층 랜드마크 건물 등 여러가지 이슈로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용산역은 KTX, SRT, 지하철 1, 2호선, 경춘선 등이 연결되어 접근성이 훌륭하다. 이런 말이 있고요. 기업들도 삼성전자, 네이버, LG 등 입주해 있으며 앞으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것이 터치가 됐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리스크, 개발 지연 우려에 대한 리스크, 이렇게 오버럴한 이제 답변을 한번 터치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높은 미래 가치를 지닌 지역입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도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토종 AI라고 하는 네이버의 클로버X에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미래가치는 어떠할까? 던져봤더니 클로버X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구 한강로 3가 일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국제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한 복합도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비교적 정확한 의미죠. 미래가치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는 대규모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호텔 등이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문화적 측면에서도 기여를 할 것이고, 도시 재생적 관점의 가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미래가치는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되었을 때 실현될 수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토종 AI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교적 오버롤하면서도 보다 합리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요. 뭔가 이게 이 답변이 나열식으로 돼가지고 이 앞의 구글의 제미니 이렇게 이제 클래시파이 분류를 해서 답변을 하지는 못하고 있네요. 세 번째 질문, 용산공원의 미래 가치는 어떠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용산공원의 미래 가치는 높다고 전망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요소 측면에서 용산공원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공원, 서울역 등 주요 시설들이 있고, 이는 용산공원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지역 개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규모로는 용산공원은 서울에서 가장 큰 도심공원으로 24만 제곱미터의 넓은 잔디밭, 이거 아니죠. 24만 제곱미터는 일부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개발 계획 측면에서는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세계적인 수준의 도심 랜드마크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 개발 측면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함께 주변 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 측면에서 공사에 따른 소음, 교통 혼잡, 예산 부족, 이렇게 오버럴한 답변을 써놓고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규모와 개발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높은 미래 가치를 지닌 공원입니다. 이런 정도로 구글의 제미니에서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미래 가치와 관련돼서 토종 클로바 X에서 답변한 것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용산공원은 용산공원에 위치한 공원으로 다양한 가치와 그 미래 가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생태적 가치,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도시 재생 가치, 이런 6가지 관점에서 터치를 하고, 이러한 미래 가치를 바탕으로 용산공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원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용산공원은 아직 일부만 개방되어 있으며 전체 공원이 개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 제대로 된 답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이제 압구정동 재건축의 미래 가치는 어떠할까 던져본 건데, 압구정동 재건축은 높은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정확한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위치, 교통, 학군 측면에서 이제 장점을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관점에서 압구정동은 노후 건물이 많아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재건축 후에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예상되며 이는 주택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주택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금리 상승과 이 사업 지연에 대한 리스크를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압구정동 재건축은 높은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미 높은 주택가격, 그리고 금리 상승과 사업 지연 등의 부정적인 요소도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성수 전략정비 구역의 미래 가치 물어봤는데요.
성수전략정비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고 2030년까지 완공 예정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30년까지는 약간 무리일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성수동을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주택,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로서 위치가 좋은 곳에 있고 교통도 좋다. 그리고 개발 계획은 성수전략정비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그리고 주택,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및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편 부정적인 요소 측면에서는 이미 주택가격이 높아졌다. 그리고 금리 상승과 개발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충분히 acceptable한 그런 답변이고요. 한남뉴타운의 미래 가치는 어떠할까 질문을 던져봤는데, 한남뉴타운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규모 주택단지로 1970년대에 개발된 이후 오랜 시간 서울의 고급 주거지역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미래 가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요소 측면에서 위치와 교통에 대한 장점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에서는 대치고등학교니 한남대학교 등 명문 교육기관들이 위치하며 이런 건 좀 이상한 답변 내용이고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로서는 이미 주택가격이 높아졌고 금리 상승과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남뉴타운은 높은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미 높아진 가격, 또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 등으로 투자 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이 정도 답변입니다. 7번째는 이 한남뉴타운에서 이제 많이 그 관심 이슈거리인 남산 소월길 층고 경관 관리는 완화될 수가 있겠는가? 질문을 던져봤는데, 한남뉴타운 남산 소월길의 층고 경관 완화 가능성은 여러 요소에 의해 달라지므로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다. 현재 상황과 관련 요소들을 살펴보고 완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리겠다. 현재 상황은 한남뉴타운의 위치, 그리고 남산 소월길은 한남뉴타운 내 주요 도로 20층 이하 층고 제한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이 최근 층고 완화가 이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터치를 하고 있고, 층고 경관 완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도시 계획 및 정책적인 측면과 또 지역 주민의 의견 같은 것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완화 가능성을 이제 분석을 해 봤는데, 도시 공간 활용 및 개발 효율성 증대, 또 부동산에 대한 가치 상승,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에 대한 우려, 지역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 이러한 측면이 이제 이 층고 경관 완화 가능성에서의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투자 전략적 측면에서 정보 수집 및 분석, 전문가 의견 참조, 개인 투자, 신중한 판단,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답하고 있습니다. 즉, 층고 경관 관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도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수준의 답변이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똑같은 질문도 네이버 클로버 X에 이제 질문을 이제 해봤는데요. 한남뉴타운의 남산 소월길 층고 경관 관리는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한남뉴타운 일대에 고도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해발 90m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층고 경관 관리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도 제한 완화는 남산 경관 훼손과 인근 지역의 한강변 조망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남뉴타운의 남산 소월길 층고 경관 관리가 완화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며 이는 서울시의 정책적인 변화 혹은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라고 비교적 정확한 그런 이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의 미래 가치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는 현재 재건축 진행 중이고 25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미래 가치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는 위치가 좋은 곳에 있고 교통도 좋고 뭐 학군 뭐 그런 것을 이제 장점을 이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가격대가 이제 높아져서 진입 장벽이 이제 높게 형성되어 있고 금리 상승, 재건축 지연에 대한 우려 이런 일반적인 내용. 그래서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구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래 가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일반적인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천동의 한강 맨션의 미래 가치도 물어봤는데요. 뭐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세요. 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일반적인 수준의 답변이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10번째 질문은 서울에서 가장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훌륭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라고 노골적으로 물어봤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훌륭한 지역은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참고를 위해 몇 가지 지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서초구, 용산구 이 5곳 정도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5곳을 살펴 읽어봐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구글의 제미니 옛날에 그 바드, 제미니와 또 챗 GPT 등 인공지능의 부동산 관련 답변 수준을 한번 살펴보면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라든가 혹은 통찰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고급 답변까지는 아직 제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버롤하면서도 즉각적인 정보 습득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토종 AI 네이버의 클로버X의 답변 수준은 한국어로 된 질문에 대한 답변 수준은 정확도 측면에서는 이 구글의 제미니에 비해서는 약간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다만 제미니처럼 답변이 좀 분류화되지 못하고 나열식 위주로 구성되는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어 보이고요. 개인적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부동산 투자관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보다는 그래도 전문가 상담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폭과 깊이를 함께 겸비하는 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은 그 상황, 그리고 한편 AI는 또 지속적으로 이 업그레이드가 이제 되어 갈 것임을 생각하면 이 인공지능이 이 부동산 중개라 그럴까요? 부동산 투자 상담 이런 측면에서 언제 또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이 또 생겨날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이 부동산 재테크 투자 차원에서 인공지능의 한 10가지 질문에 대한 그 답변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